안녕하세요. 오늘도 잠결 고전 낭독회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작품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마크하임입니다. 스티븐슨의 작품은 대부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소년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모험소설 보물섬,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을 놀라울 만큼 깊이 있게 그려낸 지킬 박사와 하이드. 이 두 작품은 지금도 세계문학을 대표하는 고전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마크하임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보다 먼저 발표된 작품입니다. 많은 문학 연구자들은 이 작품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시작이 된 작품으로 평가합니다. 인간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아, 양심과 욕망의 끝없는 갈등, 죄를 저지른 뒤에도 우리를 따라오는 마음의 목소리. 스티븐슨은 이러한 질문을 마크하임에서 처음으로 깊이 탐구하기 시작했고, 훗날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더욱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작품은 한 남자가 골동품 가게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을 다루는 짧은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이것은 범죄를 다룬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양심을 따라가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를 애써 외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조용한 목소리 하나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바로 그 목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세기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이 작품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거리에는 평화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오후 한가운데에서 한 남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결심을 품은 채 오래된 골동품 가게의 문을 엽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의 세상은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래된 시계는 조용히 시간을 새기고 있습니다. 희미한 촛불은 낡은 가구와 거울 위에 흔들리는 빛을 들이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공간에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골동품 가게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마크하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오후였습니다. 거리에는 축제를 맞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불빛이 켜져 있었고 창문에는 선물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건네며 지나갔고 멀리서는 교회의 종소리가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 속을 걷는 한 남자의 얼굴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크 하임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좁은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거리의 활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고요하게 머물러 있었고 오래된 건물들이 겨울빛 아래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작은 골동품 가게가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고 작은 진열창에는 오래된 시계와 은잔,
촛대와 장식품들이 빽빽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손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잠시 문 앞에 멈추었습니다. 차가운 문손잡이를 바라보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 사이로 걸어나가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처럼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천천히 문손잡이를 붙잡았습니다. 낡은 경첩이 길게 삐걱거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가게 안은 생각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오래된 가구와 진열장을 비추다가 힘없이 사라졌습니다. 공기에는 오래된 나무와 먼지의 냄새가 스며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이곳에서는 아주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벽을 가득 메운 시계들이었습니다. 크고 작은 시계들이 제각기 다른 모양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시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저마다 다른 소리로 초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작은 초침 소리들이 한데 모여 묘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았을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마크하임에게는 그 소리가 이상할 만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가게 안의 모든 시계가 그의 방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애써 그런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벽 한편에 커다란 거울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쉽게 감추지 못하는 불안한 눈빛. 마크하임은 거울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늘만큼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골동품 상이었습니다. 그는 손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보다 먼저 사람을 살피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인은 마크하임을 잠시 바라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마크하임은 준비해온 대답을 꺼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찾고 있습니다. 상인은 그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물이라면 받는 사람뿐 아니라 고르는 사람도 즐거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손님께서는 조금 달라 보이는군요. 무거운 고민이라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마크하임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상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크하임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별일은 아닙니다.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상인은 대답 대신 천천히 등을 돌려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거울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오래된 물건을 좋아하십니까? 낡은 물건에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기억하지요. 마크하임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인이 아니라 다시 벽에 걸린 거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손에 들고 있던 거울을 천천히 돌려보였습니다. 촛불이 유리 표면에 닿자 희미한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세월이 남긴 작은 흠집들이 여기저기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좋은 거울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요.
마크하임은 무심한 표정으로 거울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보다 더 많은 것을 거울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에 상인은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더니 마크하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께서는 생각보다 철학적인 분이군요. 하지만 저는 거울이 꽤 정직한 물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속이지 않으니까요. 마크하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은 거울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오래된 상아 세공이 새겨진 장식품이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어떻습니까? 여인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잘 어울리지요. 마크하임은 장식품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보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상인은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선물을 사러 오신 분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마크하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상인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만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 사람, 값을 깎으려는 사람, 그리고 다른 생각을 품고 들어온 사람까지도 말입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이 저마다 다른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무심한 척 진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어느새 가게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출입문까지의 거리, 창문의 위치, 안쪽 방으로 이어지는 문, 상인이 등을 돌리는 습관.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씩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다. 그 생각이 다시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상인은 다시 진열장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인 채 물건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도 평온했습니다. 아무런 의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크하임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는 것을.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계 하나가 낮고 무거운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고요한 가게 안을 천천히 채우며 마크하임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번져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상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 짧은 한 걸음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진열장 안으로 손을 뻗어 작은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붉은 천 위에 올려놓인 상자는 세월이 남긴 흔적만큼이나 묵직한 분위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장신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받은 금속은 은은한 빛을 냈습니다. 화려하기보다는 오랜 시간을 견뎌온 물건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빛이었습니다. 상인은 장신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사람들의 눈보다 마음을 먼저 사로잡습니다. 값은 조금 나가지만 오래도록 기억되는 선물이 되지요.
마크하임은 장신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물건에 관심이 있는 손님의 모습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마음은 조금도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상인은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는 오늘 물건보다 다른 생각이 더 많아 보이는군요. 마크하임은 애써 웃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이 많은 날이 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에는 대개 그런 생각도 잠시 내려놓게 마련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날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날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게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크하임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자신의 얼굴은 더욱 창백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얼른 시선을 돌렸습니다. 상인은 그 모습을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역시 거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군요. 마크하임은 낮게 말했습니다. 거울은 사람이 보고 싶은 모습보다 숨기고 싶은 모습을 더 잘 보여줍니다. 상인은 잠시 그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흥미로운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거울보다 사람의 얼굴이 더 정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마음이 얼굴에 남기 마련입니다. 마크하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인은 등을 돌려 다른 진열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크하임은 무심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출입문, 창문, 계단, 안쪽 방문, 그리고 상인과 자신의 거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놀랐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는 마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거리에서는 누군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외의 종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골동품 가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선반 위에 놓인 촛대를 정리하며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상한 존재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되지요. 그래서 오래 장사를 하다 보면 물건보다 사람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마크하임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인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상인은 진열장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작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등은 여전히 마크하임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의 시계들은 저마다 다른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조금 전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방 안의 모든 시간이 한순간 그를 향해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상인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골동품을 사면서 물건만 가져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저마다 지난 시간을 품고 있습니다. 기쁨도 있었을 것이고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물건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마크하임은 상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 말은 뜻밖에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라는 마지막 공고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출입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햇빛도 있고 웃음소리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왔다. 이제 돌아가도 달라질 것은 없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상인은 그 순간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몸을 반쯤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시겠습니까? 손님께서 찾으시는 선물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마크하임은 옆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에게 물건을 보여주려는 사람의 평범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마크하임은 상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욕심 많은 장사꾼이라고 생각했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의 표정에는 경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의 익숙한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마크하임의 마음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머뭇거리면 모든 용기가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상인은 장식품을 다시 천 위에 올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손님,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말이 끝난 순간 마크하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긴 싸움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눈을 떴습니다. 조금 전까지 흔들리던 눈빛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차갑고 굳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은 다시 등을 돌려 진열장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마크하임은 아주 천천히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시계들은 여전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거울은 말없이 두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상인의 바로 뒤에 멈춰 섰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시계 하나가 낮고 깊은 종소리를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마지막 경고처럼 가게 안을 천천히 채워갔습니다. 하지만 마크하임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가 내린 선택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향해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진열장 안을 향한 채 마지막 물건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조금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한 걸음도 되지 않는 거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숨소리마저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벽을 가득 메운 시계들은 저마다 다른 박자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소리들이 겹쳐지며 이상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자신의 심장이 그 소리와 함께 뛰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상인은 문득 몸을 반쯤 돌렸습니다. 손님, 좋은 선물을 고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마크하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상인은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다시 진열장을 향했습니다.
촛불이 그의 어깨 너머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크하임의 발끝까지 천천히 늘어졌습니다. 마크하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은 아직 열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아직 그의 죄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또 다른 목소리가 그의 결심을 붙들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상인은 선반 위의 물건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물건의 가치는 쉽게 따지면서도 사람의 가치는 오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좋은 물건보다 좋은 사람이 더 드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마크하임의 마음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잠시 그의 발걸음이 멈추었습니다. 상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상인은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짧은 움직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촛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상인의 손에 들려있던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맑은 금속성이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이어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상인의 몸이 힘없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크하임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조차 쉬지 못한 채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을 나누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리가 갑자기 또렷해졌습니다. 촛농이 떨어지는 소리,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거리에서 지나가는 마차 소리, 멀리 교회의 종소리. 하지만 마크하임에게는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서랍 하나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장부와 서류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회중 시계와 오래된 동전, 작은 장신구들 뿐이었습니다. 그가 찾던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급함이 점점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안쪽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명 그곳 어딘가에 숨겨두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게 안이 이상할 만큼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조용해서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울만이 창백한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조금 전 이 가게로 들어왔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다시 안쪽 방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누군가가 가게 안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분명 누군가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숨을 죽인 채 어둠이 드리운 안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낯선 사람 하나가 조용히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크하임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은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문이 열린 소리도 없었습니다. 발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분명 마크하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빛과 그림자가 번갈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이도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젊은 사람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크하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낯선 사람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 오래된 거울, 진열장 안의 골동품들,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인. 모든 것을 차례로 바라본 뒤에야 다시 마크하임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도 없었습니다. 비난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다는 듯 차분했습니다. 마크하임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곳에 들어왔습니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궁금해해야 할 것은 다른 일일 텐데요. 마크하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은 아직도 열쇠 꾸러미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찾으려던 것을 찾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 말에 마크하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누구인지도,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왜 이곳에 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는 마크하임의 마음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경찰에 넘기려는 것입니까? 낯선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당신을 붙잡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도우러 왔습니다. 도와준다고요? 마크하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상인의 시신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찾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느 서랍을 열어야 하는지도, 어떤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크하임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안은 너무도 달콤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원하던 말을 지금 듣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하녀가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계획을 세운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마크하임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낯선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어째서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알고 있는 것인가? 가게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계들은 여전히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은 마크하임을 바라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다고 생각하겠죠? 마크하임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 낯선 사람이 자신의 죄보다도 자신의 영혼을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크하임은 낯선 사람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우연히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낯선 사람은 그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가게 안을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습니다. 오래된 마룻바닥조차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열장 앞에 멈추어 골동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래된 것은 물건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도 그렇고 욕망도 그렇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세월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크하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택이 오늘을 만든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악해지지 않습니다. 작은 거짓을 가볍게 여기고 작은 욕심을 합리화하며 양심의 목소리를 한 번씩 외면할 때마다 조금씩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보면 처음 어디에서 길을 잘못 들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비난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자신이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해온 진실처럼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은 상인이 쓰러져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저 사람을 자신의 불행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앞을 가로막는 것은 저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마크하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도망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돈을 찾아 이곳을 떠나는 것,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눈빛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낯선 사람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도울 수도 있습니다. 숨겨진 돈도 찾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도록 길을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이 어디인지는 당신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가게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하나가 낮은 종소리를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크하임의 가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돈만 있으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가난하게 만든 것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잃어버린 삶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사람은 여전히 조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걸어온 길입니다. 또 하나는 당신이 아직 한 번도 선택하지 않았던 길입니다. 어느 길을 걸을지는 누구도 대신 결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마크하임은 처음으로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이 처벌이 아니라 진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마크하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려준 말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목소리는 어떤 비난보다도 깊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사람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새롭게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해온 것을 함께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마크하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의 삶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일은 달라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는 다른 사람이 되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일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천천히 거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희미한 촛불이 거울 위를 스치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는 거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은 쉽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자기 자신에게조차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크하임도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지친 얼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스스로를 변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가난 때문이었다고, 불행 때문이었다고, 세상이 자신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당신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거짓은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벽에 걸린 시계 하나가 종을 울렸습니다. 곧이어 다른 시계들도 차례로 응갑했습니다. 가게 안은 수많은 종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마크하임은 그 소리를 들으며 문득 시간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저지른 일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의 표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의 심판입니까? 죽음입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의 양심입니까? 마크하임은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낯선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짓 속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은 다시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크하임은 그 말을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금 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아주 작은 용기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크하임이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시선을 들어 쓰러져 있는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욕망을 가로막는 사람으로만 보였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역시 자신의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이 가게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며 하루를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범한 삶을 끝낸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낯선 사람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신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행은 죄를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이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까? 낯선 사람은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희망은 죄를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가게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마크하임은 다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이 가게에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에는 조금 전까지 없던 차분함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희미하게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평화로운 종소리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자신과는 아무 관계없는 세상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종소리는 마치 마지막으로 자신의 양심을 깨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은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하녀가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도 이미 알고 있습니까? 낯선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당신 대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마지막 선택만큼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한 사람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마크하임은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는 길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숨기는 방법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또 다른 거짓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길은 두렵고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길이라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졌던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 이 문을 나설 것인가. 그 선택만이 조용히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을 열면 다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와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낯선 사람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끝까지 외면하는 것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마크하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손에 넣을 때마다 또 다른 것을 원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사람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의 생각을 읽은 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성품을 한 번의 큰 선택으로 잃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을 만듭니다. 선도 그렇고 악도 그렇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운명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이곳까지 데려온 것은 운명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다시 쓰러져 있는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게 안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시계들은 쉼없이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그를 몰아세우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낯선 사람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리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가게 안의 침묵과는 너무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다시 마크하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마크하임은 잠시 생각한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낯선 사람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을 할 수 있다면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죄를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끝없이 키울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멈출 것인지는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조금 전까지의 초조함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도망칠 방법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뿐이겠지요. 낯선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입으로 말할 용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마크하임은 조용히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선택을 요구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는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골목을 지나던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그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결정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뿐입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사람들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나 자신을 속여온 끝에 마침내 진실과 마주하는 일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낯선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양심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끈질긴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마크하임은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 보였던 시계와 거울, 오래된 골동품들이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돈이 숨겨져 있을 곳만 찾던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눈에는 자신이 저지른 일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상인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는 어떤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뒤늦게 찾아온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가르칠 것도 설득할 것도 없다는 듯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곧 누군가 이 문을 열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맑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낯선 사람의 얼굴에는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도 만족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음을 바라보는 고요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문 앞으로 다가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낯선 사람은 어느새 모습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잠시 그 빈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끝내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것은 낯선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던 자신의 양심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천천히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가장 무거우면서도 가장 정직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가게의 하녀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려다 마크하임의 얼굴을 바라보고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주인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짧은 비명이 가게 안의 침묵을 깨트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이런 순간을 피할 방법만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을 만들고 증거를 감추고 어떻게든 이곳을 빠져나갈 궁리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주십시오. 하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주인님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마크하임은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이분을 죽였습니다. 그 짧은 고백은 가게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마크하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겨야 한다는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경찰을 불러주십시오. 나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하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듯 급히 문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골목에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도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크하임은 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이라면 골목을 빠져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가게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들은 처음과 다름없이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촛불은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울도 여전히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거울 속의 얼굴은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와 달랐습니다. 두려움은 남아 있었지만 거짓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실이 두려움보다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아 여러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골목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문 밖은 점점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마크하임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려움은 더 이상 그를 도망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쓰러져 있는 상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오후, 선물을 사러 왔다고 말하며 이 가게의 문을 열었던 순간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불과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위에 또 다른 거짓을 쌓지는 않겠다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목소리가 이어졌고 누군가는 급히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마크하임을 바라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마크하임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기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일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망치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을 찾는 사람의 얼굴도 아니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도 진실을 받아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마크 하임은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수많은 골동품은 여전히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벽의 시계들은 쉼 없이 시간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거울도 말없이 그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거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사람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낯선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가게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끝내 알 수는 없었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운 그 종소리는 한 사람의 죄를 감춰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양심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오후의 긴 하루는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영혼은 비로소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마크 하임은 한편의 추리 소설도 단순한 범죄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이 작품은 한 사람이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가장 긴 하루를 그려낸 이야기였습니다. 스티븐스는 우리에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나 마음속에서 선과 악 사이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줍니다. 마크 하임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죄는 어떤 후회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또 다른 거짓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 앞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티븐스는 바로 그 순간 인간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마주하는 용기, 두려움이 아니라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 그것이 한 사람을 다시 사람답게 만든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살아가며 크고 작은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마크 하임을 잠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선택이 언제나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향한 선택은 결국 우리 자신을 가장 정직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만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140여 년의 시간을 건너온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도 잔잔한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결 고전 낭독회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고전 한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잠결 고전 낭독회였습니다.